제2과목에 나오는 네, 스프레드 스트 일반 데이터 입력 방법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61번 문제서부터 풀어볼게요. 61번. 자,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것은요.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 같아요? 1번 맞아 틀려요? 엑셀 옵션의 고급의 편집 옵션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가요? 있었죠, 그죠? 바로 이거 파일 탭에 옵션 가셔가지고 엑셀 옵션의 그 고급에서 요거 확인할 수 있었죠. 엔터키 눌렀을 때 넘어가는 셀 포인트 방향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제 1번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럼 2번은 맞아요 틀려요? 2번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치면은 그 선택된 셀들에 대해서 쫙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였죠. 3번은 맞아요 틀려요? 3번은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줄을 바꿔서 입력할 수가 있었죠. 그럼 4번은 Shift 엔터는 뭐였죠? 거꾸로 가는 거였죠. 셀 포인트 방향 거꾸로 가는 내용이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죠. 61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62번.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답이 뭘까요?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거는 이제 1, 2, 3번은 맞는 내용이죠. 이거 이제 근데 요 4번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4번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새 시트를 추가한 다음에 CO 셀에다가 값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커마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한 다음에 뭘 누른 거냐면 홈키 누른 거예요. CO 셀에다 값을 입력하고 홈키 눌렀다. 어떻게 돼요? 이동하긴 이동하죠. 어디로 이동해요? A5셀로 이동하죠. C1셀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A5셀로 이동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해당 행의 첫 번째 셀인 A5셀로, 5행 중에서 첫 번째 셀인 A5셀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 다음 장 이제 63번 문제를 볼게요. 63번. 데이터 입력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Alt 엔터 누른다. 맞죠? 그 현생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블록 내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사행 전체를 선택했어요. 사행 머리를 클릭해가지고 사행 전체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 엑셀 입력하고 엔터 치니까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아직 셀 포인터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비사셀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행 내에서, 행 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포커스가, 그죠? 이렇게 엑셀 커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요 행 내에서만 포인터가 이동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제 요 사행의 값을 빠르게 입력하고 싶을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사행 전체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커말 필기 이렇게 입력하고 해서 요 행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 이렇게 사행에만 입력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죠. 근데 3번은 맞아 틀려.
3번.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거다 그러면 Shift 엔터요? 아니죠. 컨트롤 엔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번.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 뭐가 표시가 될까요? 제가 여기다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보고 2016 날짜를 입력하고 이렇게 날짜 입력한 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열너비를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표시가 되었죠? 샵으로 표시가 되었죠. 이거 샵으로 표시가 된 경우는 이렇게 열너비를 좀 늘려주면 다시 이제 제대로 날짜가 표시가 되고 있죠. 바로 4번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63번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4번 문제를 볼게요. 64번 문제. 요거는 이제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날짜를 입력할 때 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년과 월만 입력한다면 입력이 되죠. 되는데 어떻게 입력돼요?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 입력되는 거죠. 이거 한번 자 여기다 이제 2026년 3월까지 입력했어요. 2026-3까지 입력했어. 그러면 4라고 입력했어요. 2026년 4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셀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에이프릴 26 이거는 2026년 4월이라는 소리고요. 여기 보니까 4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당 월의 1일로 입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2번 맞아 틀려요? 2번은 맞죠? 4/9를 입력하고 이런 거 직접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죠. 4/9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04월 091로 입력이 되고 있죠. 그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은 이건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입력해 왔는데 왼쪽에 정렬되나요? 왼쪽에 정렬돼요? 오른쪽이 아니고? 그죠?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4번 요거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현재 시간이 입력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컨트롤 세미콜론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을 각각 빠르게 입력하는 단축키다 이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64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번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문자의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2번은 맞아요 틀려요? 일단 여기까지 맞죠?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까진 맞는데 공백도 경우에 따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AND 연산자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죠? 이거는 문자화가 되는 거죠. 공백까지 포함할 수 있긴 있어요. 숫자에 따라서는. 근데 AND 연산자가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수식을 입력했다. 그럼 수식의 데이터의 결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셀에 표시가 되죠. 수식을 입력했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4번도 맞는 내용이죠. 특수문자 입력할 때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입력할 수가 있죠. 그죠?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65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66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앞에서 해보셨던 내용인데 인접한 셀의 내용 입력하는 건데 이거죠. 자, 여기 제가 3월 9일 밑에다가 셀 포인터 찍고 컨트롤 D를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월 9일이 똑같이 입력되겠죠? 3월 25일 입력된 셀 옆에다가 또 찍고 컨트롤 R을 눌렀어요. 그럼 왼쪽 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D는 바로 위에 있는 셀의 내용을 똑같이 입력할 때, 컨트롤 R은 바로 왼쪽 셀에 있는 내용을 갖다 똑같이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제 1번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맞아 틀려요? 2번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된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001을 입력했어. P001 입력하고 얘를 갖다가 자동 채우기를 채웠어. 채웠더니 어떻게 될까요? P는 어찌 돼요? P는 복사가 될 거고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어떻게 되던가요? 숫자는 1씩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요거 헷갈리기 딱 좋은데 이거. 자, 맞아 틀려 이거.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얘 일씩 증가하겠죠. 근데 그냥 하면 같은 내용 복사가 되겠죠. 여기 숫자가 입력된 셀이 이렇게 있어. 이걸 갖다가 그냥 채우기 하면은 숫자가 1이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근데 1을 갖다가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워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숫자가 1씩 증가를 하더라. 그 얘기죠. 답은 일단은 이제 그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이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고 4번도 맞는 내용이죠. 날짜가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을 끌면 날짜가 어떻게 돼요? 4월 9일이다. 4월 9일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4월 10일, 4월 11일 이렇게 1일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지금 6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요거는 좀 실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요걸 갖다가 그냥 하지 마시고 실습을 동반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자, 메모하고 위추어 23번의 메모 위추어 내용을 보면은 일단 메모 입력 바로 가기 전에 Shift F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메모를 넣기 위해서는 이거죠. 컴퓨터 탭에 새 메모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여기 나와있죠. 메모 삽입 단축키 나와있죠. Shift F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사용하셔도 내가 선택한 셀에 대한 메모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메모를 이렇게 넣었어요. 메모를 넣었고 메모를 지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지워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메모가 들어간 셀을 클릭하고 메모 그룹에 삭제하시는 메모가 삭제가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홈 탭에 편집해서 지우기 도구 안에 보면 메모 지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메모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메모를 지우고 싶으면 메모를 삭제할 수 있는 명령을 사용하셔야 메모를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여기 P001에 입력된 셀에 대해서 메모를 넣었어요. 일단 메모는 모든 셀에 다 넣을 수가 있죠. 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건 셀에 데이터가 있건 없건 메모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메모를 넣었어. 그럼 요거를 P001을 지웠어요. 지우면 메모가 같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메모는 남아있어요. 셀의 내용을 지워도 일단
메모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가 삭제되지 않으므로 메모를 삭제하게 하면 아까 그 삭제죠. 메모 클릭하고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삭제 혹은 홈 탭의 편집의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또는 메모 지우기 하시면 메모가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메모. 메모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메모가 들어간 셀 갖다가 셀 포인터 찍고 셀 포인터의 선을 잡고 끌면 이게 셀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셀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메모도 같이 따라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을 갖다가 셀 포인트 선을 잡고 끌면은 이 셀을 갖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메모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죠. 이렇게. 그죠? 셀을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그죠? 메모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윗줄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입력했고, 여기다 이제 활용 능력을 입력했어요. 활용 능력 이렇게 입력하고, 자, 윗줄은 메모와는 달리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윗줄을. 자, 활용 능력이 입력된 요 셀을 클릭하고 홈 탭에 보면은 글꼴 그룹 있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보면은 내천자 보이시죠? 내천자. 이게 바로 윗줄 도구가 되겠는데, 윗줄 도구 옆에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일단 윗줄 필드 표시라고 있어요. 윗줄 필드 표시하면 윗줄 필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윗줄가 나올 공간이 표시가 된다는 소리고요. 윗줄 편집을 누르시면 윗줄 입력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여기다 컴퓨터라고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라는 윗줄가 들어갔고 또한 표시가 되었죠. 근데 윗줄가 들어갔어도 만약에 윗줄 필드 표시를 닫아버리면은 윗줄가 표시가 안 되겠죠. 윗줄을 집어넣고 윗줄 필드 표시를 해주셔야지 윗줄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윗줄은 일단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만 표시할 수가 있고, 따라서 날짜 데이터가 있다. 날짜 데이터에다 윗줄을 표시할 수가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윗줄 필드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윗줄 편집 눌러서 여기다 서기라고 입력했어요. 서기라고 입력하고 입력을 완료하니까 윗줄가 들어가다가 사라졌죠. 저 윗줄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윗줄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죠. 그죠? 날짜 데이터라든가 숫자 데이터에다가 사라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윗줄을 넣어 볼게요. 윗줄 필드 표시하고 윗줄 편집하고 여기다 숫자라는 윗줄을 넣었더니 표시가 될까요? 네, 표시가 되다가 말죠. 그러니까 따라서 날짜 데이터라든가 숫자 데이터, 시간 데이터 등이 입력된 셀에 대해서는 윗줄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여기 보면은 숫자 데이터는 날짜, 시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숫자 데이터 위에 윗줄을 입력한 경우 어찌 된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되죠. 자, 메모 같은 경우는 셀의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어찌 돼요? 남아있죠. 근데 윗줄가 들어간 셀에 활용 능력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지웠다.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면은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이렇게 윗줄까지 함께 지워져요. 바로 그 얘기죠. 지금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된다 이거죠. 그럼 아예 값이 없는 셀,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셀에다가 윗줄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윗줄 필드 표시하고 윗줄 편집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셀에는, 값이 들어있지 않은 셀에는, 빈 셀에는 윗줄을 넣을 수가 없죠. 반면에 메모는 어때요? 셀에 데이터가 없어도
메모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윗줄하고 메모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메모는 어떤 셀이든 다 입력할 수 있어요. 한 개씩 다. 셀에 데이터가 있건 없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건 메모를 한 개씩 넣을 수가 있고 윗줄은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만 윗줄을 입력하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윗줄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없음.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다 밑줄 넣은 셀을 갖다가 도로 이제 이렇게 살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윗줄의 서식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저 윗줄의 서식 자체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윗줄 도구 들어가셔가지고 윗줄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윗줄의 글꼴 등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어요. 굵게다가 글꼴색 파랑에다가 이런 식으로 윗줄의 서식 자체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일주가 들어갔는데 컴자에만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어. 서식을 글자 색깔을 컴자만. 그러니까 컴퓨터 전체 다가 아니고 컴자만 하고 싶은데 컴자만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컴점 블록 찾고 보니까 아예 도구가 막혀있죠. 글꼴 탭하고 맞춤 탭 등의 내용이 아예 막혀있어요. 아예 죽어있어요. 아예.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죠. 지금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윗줄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셨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윗줄 및 메모에 관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67번이 되겠죠. 67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자, 윗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윗줄은 그 문자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윗줄 삽입해도 곧바로 표시되지 않고 윗줄 달기에서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야만 표시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윗줄 넣었는데 여기서 윗줄 필드 표시를 닫아버리면은 윗줄가 들어갔지만 안 보여요.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소리죠. 윗줄 필드 표시를 해주셔야지 입력되는 윗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맞아요, 틀려요?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가 아까 있었나요? 전부 다 할 수는 있어요. 윗줄 전부 다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다. 컴자만 따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자,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었죠? 윗줄도 함께 없어졌었죠. 그래서 67번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8번 보면 다음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통화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파일의 인쇄 들어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메모의 내용은 인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쇄에 포함이 안 되는데 필요하면 메모를 인쇄에 반영해서 인쇄할 수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에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얘가 나오죠. 여기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을 같이 보시죠. 시트 탭을 보면 메모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인쇄할 때 메모를 포함시켜서 인쇄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즉 여기 보니까 시트 끝에 혹은 시트에 표시된 대로 선택해가지고 인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누르고
파일의 인쇄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제 메모가 포함돼 가지고 인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메모를 제외하고 인쇄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이제 메모가 이제 인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 메모에 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죠. 메모에 어떤 문자 특수문자도 넣을 수가 있겠죠. 메모창 안에 특수문자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또한 메모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하이미디어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미음 한자 눌러서 별을 넣었어요. 이렇게 별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메모의 서식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메모 서식에 가셔가지고 메모 안에 들어간 글자들의 서식, 굵게, 글꼴색, 뭐 빨강 이런 서식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있죠. 이렇게 메모 서식에서. 그죠? 우리 그 메모 서식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메모 서식에서 뭘 하셨었죠? 바로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한 적이 있죠. 요것도 할 수 있고 글꼴 탭에서 메모 안에 들어간 글자들의 글꼴을 설정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은 검도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검도 탭에 새 메모 해가지고 메모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넣은 다음에 메모 그룹에 보면은 메모 2개 이상 들어간 상태고 여기서 메모 모두 표시를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요. 일제히 숨겨졌다가 또 누르면 싹 표시가 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죠? 요거 3번 맞아야 틀려 그래서 맞는 거죠. 4번은 답이 나왔네. 이제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델리트로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가 되던가요? 아니죠. 그 윗주의 내용을, 그러니까 윗주가 들어간 데이터에 셀을 지우면,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면은 그 메모 안에 들어간 윗주도 함께 삭제가 되는 건데 메모는 삭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9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몇 번일까요? 이거? 1번 맞아요? 틀려요? 그쵸? 메모 자체를 삭제하려면 그죠? 1번처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2번처럼 메모가 함께 삭제가 될까요? 서식 지우기는 될까 안 될까? 메모 이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서식 지우기 했어. 클릭하고 홈 탭에서 편집에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 했다. 그랬더니 메모가 지워질까요? 메모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메모 지우기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죠. 모두 지우기 또는 메모 지우기 하시면 메모가 지워져요. 그죠? 근데 서식 지우기는 된다 안 된다? 메모가 삭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답은 나왔네요.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죠. 3번 아까 잠깐 보셨죠? 메모가 삭제된 셀을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메모가 어찌 되었었어요? 메모가 들어간 셀을 갖다가 선을 잡고 이렇게 딱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었죠? 그 메모가 함께 따라다니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메모가 들어간 셀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메모 편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커셔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한번. 메모가 들어간 셀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모 편집을 들어가 보니까 커셔가 메모창으로 들어가죠. 즉 메모 편집 상태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4번도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 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 윗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여기까지가 이 챕터 바로 이제 23번 챕터에 관한 내용이었고, 검색 기능이에요.
자, 일단 찾는 과정에서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뭔가를 찾겠다 하시면은 홈 탭에 보면은 편집 그룹에 보면은 이제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찾기 및 선택에 찾기 들어가실 수 있죠. 찾기 및 선택에 찾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찾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와일드카드 문자 별 또는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이다. 컴 별 찍어주면은 이제 첫 글자가 컴인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검색해준다, 그 얘기죠. 이렇게 지금 셀 포인터가 그래서 컴알이 있는 그 셀 포인터로 이렇게 넘어갔고, 다음 찾기 눌러주면 다음 이렇게 항목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찾기 바꾸게 찾기에서 이렇게 특정 내용을 검색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특수문자를 찾을 수가 있겠고, 더하기 빼기 샵 달러 등과 같은 특수문자를 찾을 수가 있고,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대소문자 구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이걸 체크하고 검색하면은 대소문자가 구분이 돼가지고 검색이 되는 거죠. 그죠?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고, 찾는 위치는 수식합, 메모 세 군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식으로 놓고 검색을 해요. 수식은 수식만 찾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값이 들어있는, 수식 말고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도 같이 검색을 해요. 수식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외에 수식이 들어있는 데이터도 같이 검색을 한다는 거고요. 수식은. 그죠? 값은 오리지널 값만, 수식이 아닌 값만 들어있는, 값만 가지고 검색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폭넓게 수식까지 모두 포함해서 찾아주고 싶다면 수식으로 놓고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 안에 텍스트도 찾을 수가 있어요. 메모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찾는 위치를 갖다가 메모로 놓고 찾을 내용을 갖다가 이제 H를 찍었어요. H를 찍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음 찾기 눌러주니까 메모가 들어간 셀, 그러니까 H란 메모가 포함된, 메모 내용이 포함된 셀로 검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메모가 들어간 셀을 갖다가 검색해준다는 얘기죠. 메모 안에 H란 문자가 있는, 메모가 있는 셀을 검색해준다는 거죠. 찾는 위치 메모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한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있고, 그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찾는 위치를 수식한 메모로 설정할 수 있으며, 메모로 설정한 경우 메모 안에 텍스트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열을 검색하면 열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검색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열을 선택하면 열에서 아래쪽으로 검색할 수 있고, 행을 선택하면 행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찾는 방향, 그러니까 이 그 검색을 행 방향으로 할지 열 방향으로 할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검색 방향, 행 방향 할 거냐 열 방향으로 할 거냐를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찾는 위치 도로 수식으로 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컴알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또 하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컴알이라는 데이터를 찍어놓고, 근데 찾기 및 바꾸기 가가지고, 찾기 및 선택에 가가지고 찾기로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컴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컴알이라는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다음 찾기 눌러준 거죠. 다음 찾기 눌러주셔가지고, 아이고, 컴알이라는 데이터 찾아갖고 다음 찾기 눌러주면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섞기 눌러주면 커말이란 데이터를 갖다 순차적으로 커말이란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순차적으로 찾아준다는 건데, 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갔어. 이렇게 커말이라 입력된 셀 마지막까지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입력된 커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음 찾기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입력된 커말로 다시 돌아가죠. 처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 마지막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눌러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 이렇게 처음으로 간 게 아니고.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커말이라는 데이터를 또 하나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커말이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을 했다. 다음 찾기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가고 다음 찾기 눌러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커말이 나왔던 그 셀로 돌아가죠. 이렇게 다음 찾기 눌러주니까. 근데 다시 마지막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간 상태에서 마지막 커말이 있는 셀로 간 상태에서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눌렀어. 누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다음 찾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역방향으로 다시 거꾸로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역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열에서 위쪽으로 검색하거나 행에서 왼쪽으로 검색하려면, 즉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검색하려면 뭘 누른다? Shift를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검색하다 보면은 별표라든가 물음표를 그 자체를 찾아갈 수도 있죠. 별표하고 물음표는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음표가 입력된 셀이 있어요. 물음표라든가 별이 입력된 셀이 있어. 나는 물음표와 별이 입력된 셀을 찾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하면은 물음표와 별은 각각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하면은 와일드카드 문자예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었다 그러면 물음표가 입력된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셀을 다 하나씩 다 이렇게 훑어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면. 근데 나는 이 물음표가 이제 뭘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요전 그냥 물음표는 와일드카드 문자예요. 별도 마찬가지로 별도 이렇게 다음 찾기 눌러주면은 별이 입력된 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셀을 다 검색을 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음표와 별은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모든 거란 뜻의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별 그 자체를 찾고 싶어. 별 그 자체. 나는 물음표 그 자체를 찾고 싶어. 그럼 그럴 때는 앞에다가 물결을 붙여준다. 이거죠. 물결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물결을 붙여주고 별을 찍어주시고 다음 찾기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별이 입력된 곳셀로 바로 이동하는 거죠.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음표도 물결하고 물음표를 찍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찾기 눌러주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입력된 셀로 바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결이 포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에서 9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물결이 사용됐죠. 물결 찾아가고 싶어. 물결을. 물결은 지금 뭐야? 물음표라든가 별 그 자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 난 물결 자체를 찾고 싶어. 물결 문자로서. 그때는 자 보세요. 그냥 물결 두 번 찍어요. 물결 두 번 찍어주면 물결 그 자체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결이 포함된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을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찾기에 관한 옵션 몇 가지를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0번 문제야 벌써. 70번 문제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한번. 자,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몇 번이요? 지금 방금 전에 한 내용이죠. 자, 답은 3번이죠. 왜 3번이야?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앞에다 %가 아니고 뭘 찍어줘요? 물결.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71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71번 문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뭐 같아요?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죠. 몇 번 같아요 답이? 2번이죠. 자,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숫자 셀을 포함해서. 숫자를 제외할 방법도 없으나 제외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채우기 노란색을 했어. 채우기 노란색을 한 내용을 갖다 찾고 싶다. 이런 적에서 찾기 선택, 찾기 및 바꾸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찾을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서식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채우기 노랑을 한 셀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서식으로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채우기 노란색이 되어 있는 셀을 찾아갈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찾아갔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숫자 셀을 제외를 따로 해야 될까요? 따로 할 방법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숫자 셀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채우기 주황에다가 글꼴 색깔 빨강으로 처리된 셀을 찾고 싶어. 이것도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여기가 숫자여도 돼요. 숫자 문자 다 되는 거고 찾기 들어가서 이제 서식을 갖다 이제 이번에는 주황색 채우기 색에다가 글꼴색은 빨강으로 했어. 이제 빨강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설정했다. 이걸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설정된 셀을 찾아가니까 요 셀로 찾아갔죠. 여기에는 이제 숫자 셀을 포함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찾기 할 때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죠. 찾는 범위 갖다 현재 시트로만 할 거냐 아니면 현재 통합문서에서 다 할 거냐. 이 통합문서라는 건 이 모든 시트 다 말하는 거죠. 이 포함된 모든 시트를 다 검색 범위로 삼는 거예요. 범위 갖다 시트가 아닌 통합문서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2번 72번 문제는 찾기 및 바꾸기에 관한 문제죠. 또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대소문자 구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2번 수식 또는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하는 텍스트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죠? 아, 있었죠. 그죠? 답은 그럼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죠. 여기다 제가 좀 큰 단위의 숫자를 써볼게요. 25 해놓고 0 6개 찍어주면 이거는 2500만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그 0 6자리를 생략을 해주고 싶어요. 얘를 갖다가 이걸 해주려면은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샵이다. 샵샵샵도 좀 괜찮고 샵샵샵 0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샵샵샵 해놓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쉼표를 한 번 찍으면 세 자리가 생략이 돼요. 1000단위가 생략이 된다는 거죠. 쉼표 하나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찍어주면은 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찍어주면은 일단은 세 자리가 생략이 돼요. 이 상태에서 쉼표를 또 한 번 찍어주면은 세 자리가 또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쉼표를 두 번 찍어 놓으니까 원래 입력된 내용은 2500만인데
6자리가 생략이 되면서 액면가는 뭐가 나왔죠? 25가 나왔죠. 즉 쉼표를 2번 찍어 놓으니까 총 몇 자리가 생략이 된 거야? 한 자리 쉼표 한 번 찍을 때마다 3자리가 생략이 되는 거니까 총 2번 찍어주면은 2번 찍어주면 이렇게 총 6자리가 생략이 되면서 100만 단위 이하가 생략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3번이 되는 거죠. 73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74번 문제. 자, 요거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그동안 했던 내용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자, 원본 데이터가 5054.2가 입력되었다. 그러면 서식을 갖다 샵을 3번 찍었어. 이건 뭘 하겠다는 소리죠? 요 숫자를 갖다 정수로 표시하겠다는 소리죠. 정수로 표시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5054가 나오게 되겠죠. 직접 한번 이것도 해보면은 5054.2라고 입력하고 여기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서 샵을 3번 찍었어. 샵을 3번 찍어 놓으니까 5054.2가 정수 5054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대한민국이란 데이터가 입력됐고 골뱅이 화이팅 입력하면 뭐가 되죠? 대한민국이란 데이터 옆에 화이팅이란 내용이 따라 나오면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건 2번은 이제 그죠? 맞는 내용이고 3번은 15시 30분 22초다 그러면은 서식은 이렇게 했어요. H가 2번 찍혔네요. 자, 이건 또 직접 한번 해보면은 15시 30분 22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이거로 했어. H가 2번 찍히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2자리 숫자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3시여도 03시로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죠? 확인 누르면 이제 이대로 이렇게 보기 내용대로 하니까 어떻게 나왔죠? 03시 30분 22초 PM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HH 2번 찍어놨죠. 그럼 뭐가 나와야 맞는 거죠? 03시라고 나와야 맞는 거죠. 그냥 3시가 아니고 03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그냥 3시로 03 말고 그냥 3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H를 한 번만 찍어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죠. 4번 요거는 원본 데이터 2014년 2월 1일이다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죠. 2013년 2월 1일이나 이렇게 입력해서 그리고 얘를 갖다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D를 갖다가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013년 2월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1일이 이제 그 D가 3번 찍히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일령으로 나와요. D가 2번 찍히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건데 D가 3번 찍히면 그때는 숫자가 아니고 해당 날짜의 요일령이 0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해가지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죠. 74번 답은 3번이었고 그 75번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몇 번이 될까요?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74번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샵 콤마 샵샵 0 해놓고 콤말 찍어놓은 거야. 그럼 콤말 찍어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콤말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찍었어. 그러면은 입력 재료가 이렇다 그러면은 세 자리 이하가 생략이 되면서 그때 반올림이 되면서 나와요. 반올림이니까 뭐야? 요걸 반올림하면 뭐가 되죠? CD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0.00은 이거는 이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찍어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입력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12345.00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은 요거는 맞아요, 틀려? 3번. M이 3번 찍혔어요. 아까 D가 3번 찍히니까 요일명이 앞에 세 글자가 나왔어요. 또 M이 3번 찍히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2016년 2015년 6월 25일 이렇게 입력했어. 그리고 얘를 갖다가 M을 갖다가 3번 찍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월에 이름을 갖다 영문자로 표시하는 건데 M을 3번 찍어 놓으니까 앞에 세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네 글자 다 나오게 하려면은 월 이름 다 나오게 하려면 M을 갖다 4번 찍어줘요. 그때는 여기 나오는 보기는 그래서 M을 갖다가 3번 찍은 게 아니고 4번 찍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은이요. 4번 요거 이제 골뱅이가 2번 찍히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자, 커말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커말이라는 데이터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행도 지정해서 골뱅이 2번 찍었어. 2번 찍어 놓으면 골뱅이가 2번 찍히면은 기존에 들어간 커말이 골뱅이 개수만큼 반복이 돼요. 커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커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왜? 골뱅이가 2번 찍혔으니까. 골뱅이가 3번 찍히면 커말이 3번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커말이 2번 나온 상태에서 큰 덤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말 별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본 거고, 조건부 서식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뭐 이렇게 테두리, 셀 배경색, 뭐 이런 거, 글꼴색 이런 서식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에는 규칙 입력 시 그러니까 셀 이름에 셀 주소의 열 이름 앞에만 달러 붙인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의 우선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이 모두 만족될 경우 서식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서식이 다. 즉 바꿔 말하면 이제 그 같은 범위 안에 규칙을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 규칙에다 고스란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죠? 만약에 서식이 충돌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에 서식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로 가장 최근에 했던 서식 기준 해가지고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식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동일한 범위 내에 여러 개의 규칙을 몇 개든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규칙의 개수엔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 같은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더라 이거고요.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값 또는 수식을 설정할 수 있죠. 수식을 설정할 경우에는 수식이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들어가죠? 처음에? 능이 들어가죠.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하셨던 내용과 뭐 크게 이제 추가된 내용은 없으시고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 볼게요. 76번 문제입니다. 1번 맞아 틀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 1번은 맞는 거죠. 그리고 2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3번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되죠. 자동으로 해제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값으로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었던 서식이 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매크로 작업 시트에다가 이렇게 총점에다가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가지고 간단한 규칙을 한번 세워볼게요. 4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 그죠? 40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서식이 적용됐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점수가 변동이 생겼죠. 사회 탐구가 88점이었으면 70점으로 다운됐어. 그러면 이제 총점이 400점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동으로 서식이 해제가 되었죠. 이렇게 데이터 변동이 생겨가지고 당초 설정했던 서식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규칙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적용됐던 서식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가 오밀증거 과학탐구 90점이 되었어요. 90점을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총점이 400점 이상이 되면서 서식이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의 내용에 맞게 바뀌면은 적용되는 거고, 규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뀌면은 해제가 되는 거고, 자동으로 오죠. 그래서 답은 요거 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되죠? 그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도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서 보면은 중복값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중복값에 대해서 중복이나 고유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도 맞는 내용이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77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요거는 규칙별로 각각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구분이 가겠죠. 2번은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애매한데,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랬을 때 가장 나중에 만족되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규칙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다 적용돼 있죠. 다 적용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배체가 같은 범위의 총점에 대해서 또 다른 규칙을 적용했어요. 이렇게 규칙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일단은 450보다 큰 거, 450보다 크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 서식을 적용했어. 노랑 채우기를 했어. 물론 45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적용이 돼가지고 딱 보면은 이것만 적용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규칙 관리창에 가보면 요 규칙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나중에 적용한 서식이 그 서식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적용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2번 문제가 2번 보기가 살짝 애매한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이제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3번, 4번 그죠? 등호를 입력해야 되고 수식을 작성하실 경우 등호를 입력하는 거고, 4번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내용이죠. 이제 변경되었을 때, 변경돼가지고 더 이상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값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서식은 자동으로 어찌 되었죠?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77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볼게요. 78번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를 다뤄보셨다면은, 실습을 해보셨다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행 전체에다가 한다. 그랬을 때 식을 갖다가 D셀에 있는 놈이 3보다 작다라는 식을 썼다 그러면은 자 D셀의 참조의 종류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1번처럼 돼야 되는 거죠. 열 번호 앞이면 달러가 들어가죠. 우리 행 전체에다 이렇게 서식을 적용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D셀에 대해서 열 번호 T 앞에만 달러가 들어간다. 이 내용이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